stung by all your ch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My name is Terry Virts. 우주에선 늘 세계 최고의 기술과 함께하죠. 제가 만난 최고의 공기청정기는 청어 울파 0.1 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내니까 기술의 차이가 보이죠? 청호울파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칠성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비공개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화 용의도 여러 차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오민나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서울에서 비공개 오찬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으며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음을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미중 일러 4개 국가의 관계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들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에서 김영철 부위원장과 만나 남북관계 전반에 대해 1시간가량 논의했습니다. 지난 김여정 특사 일행 접견 때와 달리 북한의 비핵화 필요성도 직접 거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확대되고 진전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김 부위원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에서 류엔둥 중국 부총리를 만나 남북대화 분위기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북미 간의 대화에 대해서 중국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中韩呢，在为这个半岛的这个局势的这个缓和也做出了共同努力。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미국은 대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류엔둥 부총리 역시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오민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북미 대화와 관련해 양국이 모두 대화를 원하지만 적절한 조건에서만 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압박과 관련해 중국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많은 물건을 북한에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실무회담을 열어 북한의 평창 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북한 선수단의 출전 종목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국제패럴림픽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출전 규모와 종목 등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달 17일 차관급 실무회담을 열고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북한이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기자단을 150여 명 규모로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남을 놓고 국회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정철규 기자입니다. 평창올림픽은 끝났지만 여야 갈등은 여전했습니다.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 허용이 반역 행위라는 야당과 색깔론이라는 여당이 사안마다 부딪혔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만났던 인물을 문재인 정부는 만나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은 억지에 불과합니다. 2014년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회담은 양국 고위급 군사회담입니다. 책임을 묻고 국민적 사과를 촉구하기 위한 회담이었습니다. 충돌 여파는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3당 원내대표 회동에까지 미쳤습니다. 여당은 법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지만 국회가 아직 이렇게 정상화되어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야당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따져야 한다고 부딪히며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야당 탄압하고 집권 여당 원내대표는 야당 무시하고 정말 할복이라도 하고 싶은 청와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과 진정하게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헌과 사법개혁 논의는 물론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까지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으며 2월 국회는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OBS 뉴스 정철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결심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10개월, 첫 재판이 열린 지는 9개월 만인데요. 최준영 변호사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네, 자 결심 공판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18개 가운데 15개, 이미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결심 공판에서 주목할 사안, 또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재판에 종착역이 다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삼성, SK, 롯데로부터 총 약 600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를 했고, 또 기업들에게 미르와 K스포츠단 출연할 자금을 강요했다는 18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관련하여 뇌물죄를 비롯해서 13개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에서 이미 대부분 유죄가 그렇게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판에서도 그 부분이 같은 유죄가 나올 것인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검찰 구형이 도대체 얼마 정도 나올지, 이런 부분도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계속해서 지금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오늘 결심에는 출석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보도를 봤을 때도 국선 변호인들에게 출석 여부에 대한 의사 통지가 전혀 없었고, 아시다시피 작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할 때도 최후 진술할 때 출석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고 최후 진술조차도 아니했던 그런 전력에 봤을 때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도 최후 진술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까지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최후 진술을 보면은요, 우병우 전 수석 정치 보복과 표적 수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든 것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징역 25년 구형에 대해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 또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 피고인이 결심 공판에 직접 최후 진술을 하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 만에 하나 변호인단이 대신 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후 진술을 한다면 어떤 발언을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출석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후 진술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을 통해서 최후 진술에 관한 의견을 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6일 이른바 재판 보이콧 선언을 했을 때의 그때의 진술이 사실상 최후 진술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때의 법정에서 재판장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말씀했는 핵심을 요약한다고 하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외압에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라는 재판부의 믿음이 의미가 없게 됐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법치의 이름뿐인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서 법정에서 서고 있는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라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거의 이것이 최후 진술까지 염두에 둔 내용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적어도 아직까지 국선 변호인들에게 아무런 의견이 전달되지 아니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는 사실상 만약에 전에와 달리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작년 10월 달에 법정에 써 있는 진술, 그 정도 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결심에서 가장 큰 관심, 바로 검찰의 구형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많은 혐의가 겹치는 공범, 이 최순실 씨,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는데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정경유착 범죄다. 그리고 또 최 씨가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없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라고 해서 검찰 판단으로서는 이 사건의 핵심 중의 핵심, 가장 그 죄책이 큰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징역 25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많은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최순실 씨 그 형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그 예측을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징역 30년형, 한마디로 그 유기징역형의 최상한까지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그 지금까지 검찰이 굉장히 그 강력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의 구현이라는 취지에서 그 사건을 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최대 무기징역, 유기징역일 경우에는 25년이 넘어서는 30년까지도 네, 이상을 좀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심에서는 이제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들의 최종 변호에 이어서 선고일자가 결정이 됩니다. 이제 1심 선고를 남겨놓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언제쯤이 될까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재판부한테 시간을 좀 더 줄 필요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가장 늦출 수 있는 시간이 4월 16일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구속기간이 10월 달에 연기가 됐었고 그 기간에 그 구속기간 만료가 4월 16일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는 3월달 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그 대부분의 공무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한 그 판단이 이루어졌고, 또 돈을 줬다고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나 삼성에 대한 재판도 다 끝났습니다. 결국 그 쟁점에 대한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됐고, 나머지 몇몇 그 추가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관련되는 공범에 대한 그 판결이 1, 2심까지 다 났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다 판결에 그 가닥은 다 잡아놨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른 시간 내에 그 판결 선고될 가능성에 저는 좀 더 그 방점을 두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조금 이르다고 하면은 3월달 내로 선고될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1심이 마무리돼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일도 또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열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이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사건, 더불어서 그 국정원 특활비를 활용해서 재작년에 있었던 4.13 총선 때 내부 여론조사를 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그런 혐의로 지금 추가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그 이와 같은 국정농단 관련되는 재판이 언제가 끝날지, 가장 큰 그 재판은 그 오늘 그 1심 종결이 돼서 3월이나 4월에 종결되겠지만 추가적인 재판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 1심 결론이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 상급심을 또 다툴 여지도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끝없는 재판이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용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경위와 관여 정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사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을 국가위기 상황을 종합관리하는 컨트롤타워로 규정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한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을 국방부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축소와 은폐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재소환됩니다. 검찰은 과거 사이버사 의혹 수사를 총괄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방향을 직접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최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맞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전무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전무는 이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금융기관장 인사청탁을 대가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전무가 이 자금을 받아 이전 대통령 측에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을 수수한 경위와 이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거 하신다는 겁니까?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직권 남용 혐의로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용규 기자입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검찰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온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님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인사보복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미리 준비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정기 평검사 인사에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전보된 것에 부당하게 관여했는지도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법무부 검찰국을 압수수색해 서 검사의 인사기록 등을 확보했고 안 전 검사장과 함께 인사실무를 맡았던 검사들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안 전 국장의 진술 내용 등을 분석하는 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고용규입니다. 최근 들불처럼 번지는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캠페인 이른바 미투 운동에 정치권이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동참과 연대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을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적폐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성폭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중심의 회복 방안 마련을 약속하며 미투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바로 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성가족부 등과 공공기관 성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범정부 대책단 구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 응원법, 일명 이윤택 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 또 소멸시효 연장 정지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을 방지하며 민주평화당도 운동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갑질 성폭력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성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이윤택 연출가와 문재인 대통령의 친분, 민주당 당직자의 성추행 사건 등을 내세워 대여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과거 새누리당을 성누리당이라고 비판했지만 오히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듬어민주당, 더불어 성추행당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이어 여성 비하 논란을 빚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의 경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OBS 뉴스 차인경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행 근로시간을 주 7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 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는 2020년 1월, 5인 이상 49인 이하는 2021년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 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GM에 대한 산업은행의 실사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또 노사 협상과 경영 정상화 방안 논의도 예정돼 있어 이번 주가 회생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태환 기자입니다. 한국 GM의 회생 여부를 가를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 후반 정부 지원의 잣대가 될 산업은행의 정밀 실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사 합의서에는 충실한 진행을 위해 구속력 있는 자료 요청 권한을 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GM 측이 납품 가격과 연구개발 비용 등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측이 빠른 실사에 합의한 만큼 늦어도 4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행선을 걷고 있는 노사 협상도 진행됩니다. 사측은 인건비 절감 등 비용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에 반발하며 오늘부터 이틀간 대규모 집회를 벌입니다. 자신들의 고통분담 없이 그리고 명확한 자구안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합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동시에 경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GM 측의 3조 원의 출자 전환과 차등 감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출자 전환 과정에서 산업은행이 추가 출자 없이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대주주의 자본 총액을 줄이는 차등 감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GM 측도 이후 한국 정부의 신규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자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OBS 뉴스 양탄입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오일장인 성남 모란시장이 새 장터로 이전해 손님을 맞았습니다. 모란장이 들어선 지 28년 만입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공영 주차장 안에 빨강 파랑 천막들이 질서 있게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뻥튀기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구수한 냄새를 풍깁니다. 식용견 대신 반려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석에서 어묵이 튀겨지고 맛난 국수 한 그릇에 시장을 찾은 시민들의 즐거움은 더 커집니다. 마트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물건들이 선보이고 엿장수 아주머니의 입담이 웃음을 자아냅니다. 우리 오빠 엿먹어. 엿먹어. 경기 지역 최대 민속시장인 성남 모란 5일장이 이전 개장했습니다. 모란장이 들어선 지 28년 만입니다. 주말이 장날일 경우 10만여 명이 찾는 성남의 명소입니다. 새 장터는 이전보다 2배 가까이 커졌지만 장이 서는 날은 예정대로 4일과 9일로 갔습니다. 여기에 깨끗한 화장실과 공연장, 야간 장사를 위해 조명탑까지 설치했습니다. 특히 수도와 전기 공급으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처음이라 낯설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넓고 깨끗하고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먼저에는 다니면 막 좁고 막 냄새도 나고 막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참 좋네요. 강아지도 키우고 막 이렇게 했잖아. 그런 게 이제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혐오감보다는 이제 불쾌감을 느낄 때가 많았어. 근데 여기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깨끗하잖아.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가축시장 도축시설 22곳 중 한 곳이 아직 남아 소송 중에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3월을 앞두고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한낮에는 포근하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 0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구가 16도 등 거의 3월 하순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오후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 중서부 지방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는데요. 양도 제법 돼서 건조함을 일시적으로 남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수도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8도, 인천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경기 동부 지역은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의 낮 기온 8에서 10도 사이가 전망됩니다. 목요일 오후부터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반짝 춥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